먹여줘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경제신문의 기자 생활을 길게 하셨어요. 첫 시작도 H사. 그렇죠. H사 99년. 예, 밀레니엄 시작하기 전에. 근데 보면요, 경제지 신문, 뭐 언론 기자,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아요. 예. 그 친구들을 보면은 투자를 잘 한다거나 실제 뭐 자산을 불리고 있는 건 사실 열에 하나 정도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국명 PD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보통 투자 격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걸 겁니다. 뭐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근데 그 뉴스를 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경제지 기자들 아니에요. 그쵸. 경제지 기자들이 그 정보를 아는 그 순간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 기자들이요,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버는 선후배가 거의 없습니다. 동감하세요? 맞습니다. 오히려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뭘 알아서.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는 돈도 없을 텐데 뭐 저희가 딱 보기에도 재벌집 자제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재벌집 그런가요? 자제로 다르게 생겼나요? 아니 그래도 뭐 돈 많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팟캐스트를 5년 넘게 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돈은 못 벌지만 시간을 벌고 있다. 시간을 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시간을 이게 보통 앵커님도 아실 거예요. 뭘 벌다 할 때 앞에 붙는 목적어 있잖아요. 보통 목적어에 뭐가 들어가나요? 돈을 벌다. 그렇죠. 그렇게 막 방금 말씀하셨던 시간을 벌다라는 것은 약간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은 매를 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또 욕을 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긍정적인 얘기는 아마 방금 얘기하신 시간이나 돈인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 얘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집중을 해요. 돈을 어떻게 벌 건지. 지금 돈 되는 TV도 맞아요.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은 보통 번다고 표현을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시간을 좀 이렇게 알차게 잘 쓰는 사람들의 얘기에 국한하겠죠. 그렇죠. 뭐 시간 관리법, 뭐 프랭클린 플래너,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시간을 어떻게 벌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벌고 있느냐? 저희가 5년 전에 팟캐스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둘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문사 다니면서 너무나 힘들게 진짜 매일매일 마감하느라고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했거든요. 진짜 매일같이 기사 쓰고 더 힘든 건 술 먹고,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보니까 친구들도 회식이 일주일에 거의 4번이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엔 좀 부러워했어요. 왜냐면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지 않냐. 근데 그렇죠. 그게 자의로 가서 즐길 땐 괜찮은데 어쨌든 그걸 먹으면 기사를 뭘 써야 되고. 그렇죠. 아니 술 잔뜩 먹여놓고 들어와서 마감시켜요. 이런 못된 선배들이 예전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토요일 날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주 5일제가 정착이 돼서 보통 5일씩만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6일에서 5일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하루가 번 거 아닙니까? 그쵸. 반나절을. 주말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5일까지만 줄일까요? 우리가 4일만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저는 4일을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죠. 월, 화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 금 이렇게 일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렇게 일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매일 해요. 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부 장관이에요. 저 정말 그거 적극 하고 싶어요. 맞아요. 내수 경제를 또 살리는 데 그렇죠.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주 4일째 그런 식으로 수요일을 하루 더 쉬자. 프랑스가 그래요?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도입이 완전하게 되진 않았지만. 우리도 프랑스처럼 됐으면 예. 좋겠네요.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요. 좀 선진 기업에서는 벌써 주 4일제를 하고 있거든요. 뭐 출판사 중에도 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도 하나요? 아, 네.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자랑하자면 경제 팟캐스트 1위 네. 경불진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그랬어요. 주 4회. 주 4일째. 아. 그런데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여도운 앵커님의 돈되는 돈TV 네. 여기 애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저희 방송 들어가 보시면요.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방송이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일주일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주 4일을 하느냐. 미리 해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4일 동안 빡세게 일하고 3일은 쉬어보자. 그게 좋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 보통 이제 싫어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 남편이 싫어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겁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거나 TV만 보면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집에서 뭐 세탁기 돌리는 거, 집안일 그다음에 도와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거, 그리고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애들 공부도 봐주고 이렇게 하면 와이프가 싫어할 리가 없죠.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셨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느냐. 이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출퇴근 시간 있잖아요. 네. 우리는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딱 회사에 들어와서 점심 먹고 퇴근할 때까지 8시간.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핀란드는 그렇게 안 한대요. 어떡해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출근 시간부터 쳐준다. 퇴근 시간까지. 저는 이거 적극 찬성입니다. 예. 저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사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멀리 살 것 같아요. 강남에 진짜 안 되고 멀리 살아서. 예, 멀리 살아서 예. 한 2시간 거리에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약간 부동산 정책에도 약간 또 맞아요. 지금 같은데요? 언택트 시대에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본부를 두고 네. 거기로 출근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겠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만 줄여준다고 하면 시간을 얼마나 많이 벌 수가 맞아요, 있는데요. 맞아요.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서러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뭐냐면요. 그래도 뭐 대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했더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빼먹고 있다. 뭐냐면요. 들어오는 건 없이 그동안에 공부한 거 열심히 빼먹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 생활 제가 99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한 16년, 17년을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러다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2015년부터 주 4일제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금요일 날은 일단 집에 있잖아요. 네. 애들은 학교 가고 물론 와이프는 집에 있지만 저희 와이프가 전업주부거든요. 둘이서 뭘 하느냐. 둘이서 도서관을 가요. 도서관을 가서 보고 싶은 책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으시겠다. 진짜. 특히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사람 붐빌 때가 아니라 금요일 날 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남들 일할 때 그렇죠. 그런 거 즐기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예. 근데 가끔 그런 건 있죠. 저 아저씨는 뭔데 금요일날 이렇게 돌아다녀? 백수 아니야? 이런 눈치는 받긴 백수 하지만. 아니거나 대표. 보통 대표로, 대표시잖아요. 예. 근데 대표로는 안 보죠. 제가 재벌 같이 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뭘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반박은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네.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에서는 돈 버는 이야기는 안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돈 앵커님한테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진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저희가 경제 시그널이라는 책을 네. 흐름출판을 통해서 내놨는데 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평가가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어떻게요? 일단 책이 너무 읽기 쉽다. 그래서 소설처럼 잘 읽힌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한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돈 버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돈 예. 버는 얘기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떠먹여주기 바래요. 그러니까요. 종목, 부동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돈 앵커님은 저희 책을 진짜 철저하게 읽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 예.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또 먹여줘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낸 시그널을 잘 받으신 거예요. 저는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예.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재테크, 돈을 어떻게 빨리 벌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궁금은 하는데 저도 늘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뉴스를 봐라. 아까 우리 박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책을 봐라. 네. 관련된 컨텐츠를 자주 듣고 그거를 습득하라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그거 없이 나는 그냥 뾰로로 돈 벌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 뉴스 읽기, 경제 관련된 공부를 하기는 이국명 PD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요, 경제 뉴스 매일같이 챙기는 거는 진짜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 얘기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예. 유튜브에도 너무 이상한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짜 뉴스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짜 정보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생성된다. 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 가짜 뉴스 생성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뭔가 왜냐하면 있어 보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속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진짜 뉴스를 가지고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팩트 한두 개를 갖다 놓고 확증 편향식으로 가짜 뉴스를 살짝 껴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포대갈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쌀 같은 것도 수입산 쌀이랑 국내산 쌀이랑 살짝 섞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네. 가짜 뉴스도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정보가 가짜인 것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이거 가짜 뉴스다.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팩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더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구분이 힘들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눈을 더 크게 뜨고 열심히 경제 뉴스에 대해서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떠먹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저는 직업상 매일 뉴스가 정말 많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두 분도 당연히 그러실 테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찾아서 뉴스를 보지 않는 이상 접하는 뉴스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보통 요즘 뉴스를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식으로 포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실 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제목만 보죠. 헤드라인 보죠. 맞아요. 헤드라인만 그리고 보고 부제 정도까지만 보고 리드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읽어요. 관련된 자세한 팩트를 보기에는 좀 무슨 읽다 보면 뭔 얘기야 이렇게 하고 넘길 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랑 제목이 완전히 다른 그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훅 하기 위해서 맞아요. 자극적으로 제목을 빼놓고. 낚시성 그런 제목을 다는데 낚시성 제목도요. 이게 뭐 팩트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관심 있어 보이는 거, 괜히 예전 사건 같은 거 하나 딱 껴가지고요. 그거를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들어와서 제목만 보고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오해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문사나 뭐 이런 데에서는 아니 다 본문 읽어봐라. 본문엔 그런 내용 없지 않느냐. 근데 신문사도 이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뭐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뉴스가 많이 소비되다 보니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서 그렇게 뉴스에 나온 제목만 보고 야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됐어. 뭐 어느 회사가 뭐 돈 못 벌고 있어. 뭐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정보를 우리가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면 외국의 중요한 연구소, 뭐 예를 들어 OECD, 뭐 IMF 이런 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목을 아주 그럴싸하게 신문사들이 뽑아가지고 그 클릭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별게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IMF나 들어가 봐야죠. OECD 들어가 보면 돼요. 들어가 어떻게 보면 봐야죠. 그 보고서가 다 있고요. 난 그래 영어를 못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국어로 있잖아요. 번역 뭐 이런 거. 맞아요. 구글 번역이 다 됩니다.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다 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국내 보고서는 더 쉬워요. 국내 보고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한경연이나 뭐 이런 데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경영 홈페이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보면요.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의 내선 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원문과 함께. 그렇죠. 원문과 함께 그 내선 번호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따져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따지면 됩니다. 왜 따지면 되냐면요. 그분들은요. 자기의 보고서를 읽어주는 사람이 자기의 소비자예요. 전화를 해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요 물어봤었을 때 저 바쁜데요 끊을게요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기자라고 밝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고서를 보고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요 하면 그 사람은 뭐가 궁금하신데요? 다 얘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보고서를 본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를 막대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미스테리 쇼퍼처럼 몰래 이 사람이 제대로 대답을 해주느냐 체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이 함부로 이 전화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직접 연구 관련된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를 찾아서 직접 전화해 보면 돼요. 국내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관돼 있는 내가 만약에 뭐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거나 내가 너무나 관심 있는 영역이 있다거나 하면은 기사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원 소스를 찾아서 관련된 팩트 체크를 이제는 기자분들이 잘 해주셨겠지 여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가짜뉴스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 워낙 언론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물론 제대로 취재하는 기자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만 가지고 장사하는 언론들도 물론 모든 언론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체크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에 사는 뭐 이런 입장에서는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보가 많지만 약간 과장되거나 허위된 그런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원 소스까지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산에 또 우리의 경제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시그널 10가지를 다루셨는데 피디님께서는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시그널 3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그널 3가지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질문 받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세요? 별로 그한 질문은 아니고요. 연애하실 때 밀당 많이 해보셨죠? 저는 밀당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저는 그냥 좋으면 직진이고 내 마음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요. 굳이 뭐 밀당을 해요. 그래도 연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려면 연애뿐만 아니라 또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밀당을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피곤한데. 그렇군요. 밀당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밀당을 잘해야 지금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밀당이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밀당에 관련된 이야기가 저희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밀당할 수 있는 대상이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